안녕하세요. 2021년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예비대학의 게임 프로그래밍 개론 강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정봉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맡아서 학생 여러분들, 예비대학생들을 앞에서 이게 서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주제를 게임 프로그래밍 개론으로 잡았는데, 이 게임이라는 것이 영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을 어떻게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강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게임의 이론이나 역사 이러한 것들은 아마 학생 여러분들 또 예비 대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흥미있게 보여주도록 그런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란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게임 그러면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둑, 장기,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 두뇌 게임도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게임 그러면 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디오 게임을 많이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종류를 화면에 보시면 액션 게임, 컴퓨터 롤플레잉 게임, 퍼즐 게임, 어드벤처 게임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게임의 종류는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 액션 게임, 격투나 스텔스 슈팅 게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게임이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어느 기기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디오 게임 또는 콘솔 게임, PC 게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종류라는 것이 딱 나누어졌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이것이 어떤 게임이 액션 게임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액션으로만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기존에는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락실 같은 데서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또는 엑스박스 같은 콘솔에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게임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란 것이 예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그런 것이 게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규모가 작지는 않죠. 그래서 게임 산업이란 것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17조, 18조, 그리고 2022년도에는 19.9조, 즉 약 20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예산의 단위를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란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또 게임 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약 1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사용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면에 보시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약 9조 3천억 원 해서 전체 게임 시장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임이 외국에, 해외에 수출되는 것도 약 7조 7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임 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다른 농산물 등등의 다양한 산업보다도 더 큰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금 현재는 약 26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게임 산업을 통해서 창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에는 게임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게임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기획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게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하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정해서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고, 자,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게임을 이용을 하지만 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기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기획자들은 뭐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게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꼭 프로그래머만 게임의 개발 참여하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방금 보듯이 기획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몬스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캐릭터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미술적인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게임 개발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 내가 한 어떤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저장한다든가 내가 어떤 스테이지를 통과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장을 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게임이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게임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든가 또는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서버가 뭐 부족해서 좀 사람들이 접속이 안 된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이제 그러한 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팀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개발 비용을 보면 지금 뭐 작년, 올해 이전에 개발된 그런 게임 개발 비용을 간단하게 이제 캡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게임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본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지금 뭐 700억, 500억 뭐 이런 식으로 게임 개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2년, 3년, 그리고 개발자들도 뭐 몇백 명 이렇게 투입이 돼서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예는 사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대작 게임 그런 위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1인 개발자 또는 2명, 3명 있어도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큰 돈이 든다든가 또는 막대한 디자인 이러한 것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작 게임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것을 뒤에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우선은 게임 개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C나 C++ 우리가 줄여서 C++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언어가 게임 개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 위주로 코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캐릭터나 어떤 그림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비주얼 C++, 소위 말하는 비주얼 C++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개발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게임 플레이어가 했던 그런 점수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곳은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오는 그러한 또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SQL이라고 부르는데 게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SQL 언어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 뭐 HTML5 이란 언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움직이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전에는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구글 크롬, 오페라, 그 다음에 맥 사용하는 친구들은 사파리, 이러한 웹 브라우저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HTML5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단순히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서버 측에서도 동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들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프로그래밍을 좀 해본 친구들이라면 자바라는 언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게임 개발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발자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좀 게임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다고 해서 너무 쉽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듈, 엔진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캐릭터가 3D 캐릭터를 좀 더 쉽게 움직이게 만든다든가 그런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임 개발 엔진이 뭐 유니티, 언리얼 엔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게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몇백억 되는 대작을 혼자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영역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작 게임이 아니라 간단하게 개인이 한 명이 또는 두 명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에는 일단 화면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히 화면이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화면이라는 것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가 스크린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게임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모니터 상의 화면으로 표현되고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면이라는 요소가 게임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 게임마다 또는 개발되는 언어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스크린 또는 씬 또는 스테이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PS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총싸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FPS라는 용어를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frames per second라고 1초에 몇 번의 프레임이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정지된 동작의 화면이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인해서 우리의 눈의 착시 현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FPS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총싸움 1인칭 슈팅 게임도 FPS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저것은 용어가 약자는 같지만 풀네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First Person Shooter,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총을 쏘는 이제 그런 게임의 의미로 1인칭 슈팅 게임을 First Person Shooter라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FP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그런 총싸움 게임을 우리가 FPS라고 부르는데, 지금 게임의 요소로서 나오는 FPS는 한 1초당 몇 번의 화면이 지나가느냐, 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FPS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PS라는 것은 보통 1초에 24프레임, 즉 24장의 그림이 지나가면 우리가 마치 그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FPS로 표현하는데, 보통 24장 정도를 쓰고 요즘에는 이제 1초에 30장 또는 60장 또는 120장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총싸움 게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 뭐 FPS다 그래서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움직이느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1초에 많은 그림이 움직일수록 그만큼 동작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대신 많은 동작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초에
10번을 움직이는 사람하고 1초에 20번을 움직이는 사람, 1초에 30번을 움직이는 사람, 누가 동작이 더 빠르고 더 빨리 총을 쏘거나 더 빨리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초에 더 많은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캐릭터의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혹시나 FPS라는 용어를 접해본 친구들은 그 FPS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설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지만 높이다 보면 컴퓨터에, 개인 컴퓨터의 성능이 그게 따라가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초에 30장이 흘러가는 게임 성능하고 1초에 60장이 흘러가는 또는 120장이 흘러가는 게임의 성능은 당연히 높은 장수가 흘러가는 그런 게임이 더 빠르게 내가 동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바로 이 FPS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마 지금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그래픽 카드를 좋은 그리고 비싼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이런 FPS를 높여서 내가 그만큼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려면 단순히 화면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사람이 그 캐릭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정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컴퓨터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신호는 마우스를 움직인다든가 키보드를 두드린다든가 또는 마우스를 클릭한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이벤트로서 우리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 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벤트, 그리고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신호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신호를 받아서 게임의 캐릭터가 동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면이 있어야 되고 이 화면이 1초에 몇 번이 움직이느냐, 그리고 사용자가 그 게임의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한 이벤트, 자, 이러한 것들이 게임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게임의 요소로서 앞서서 화면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프로그래밍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프로그래밍은 화면 속에 컴퓨터 게임 속에 컴퓨터 화면 속에 단순히 코드를 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와 그 게임에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바로 게임의 내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면을 우리가 스크린 또는 앞서 얘기했듯이 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은 그 화면 안에는 좌표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드는 파이게임이라는 모듈로 만드는 그런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게임에서는 하나의 화면을 좌표로서 구분하는데 제일 왼쪽 상단을 0과 0, 우리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XY 좌표 했었죠? 그 XY 좌표의 제일 왼쪽 상단을 0,0, 즉 X좌표 0, Y좌표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에 따라서 이제 좌측, 우측, 아래측 좌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 스크린 안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게임이 동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왼쪽 제일 위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게임 같은 경우는 왼쪽 제일 위를 0,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X좌표, 밑으로 내려오면 Y좌표가 점점 늘면서 그 값이 크게 되는데, 전체 스크린이 존재하면 그 안에 바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는 스크린의 특정 좌표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화면 내에서 그 좌표가 이동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나의 캐릭터가 전체 화면에서 어떤 좌표에 움직이느냐, 그것을 조정해주면 바로 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에 대한 개념이 이해됐으면 이제 그 좌표 안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면
흰 화면에 자동차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가, 간단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바로 보이는 화면처럼 게임 화면이 생성이 되고 그게 자동차가 딱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그림,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된 그림을 게임 화면 속에 특정한 위치에 딱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게임의 캐릭터가 내 화면에 딱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는 코드가 저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또 게임의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은 코드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한 20줄 정도? 자, 20줄 정도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이 만들어지고 그 게임 캐릭터 자동차가 딱 중간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요. 자, 화면이 구성됐으면 이제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게임을 움직이려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게임의 캐릭터라는 것은 그 게임 화면의 좌표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가 후진해서 뒤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캐릭터의 좌표를, Y좌표를 자꾸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게임 화면에 첫 번째 왼쪽 제일 끝이 0과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Y좌표 값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릭터의 Y좌표 값을 자동으로 플러스를 시켜주면 이 캐릭터가 밑으로 화면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벤트라는 것은 이 게임이 특정한 동작을 행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벤트가 되는데 지금 그 이벤트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마우스도 쓰고 키보드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특정한 키보드의 키를 눌렀을 때 또는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그러한 신호들이 바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마우스의 움직임, 그 다음에 키의 움직임, 그러한 것을 게임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벤트 또는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활동한, 움직인 어떠한 신호가 바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것을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화면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키보드의 키패드를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자동차의 화면은 좌표로서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좌표를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위로 이동시키고 밑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키를 움직일 때마다 그 좌표가 이동된다면 자동차가 사용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이 이벤트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용자의 신호가 이벤트가 되어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은 그 이벤트의 명령을 받아서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간다든가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게 내가 화살표를 앞으로 눌렀을 때, D 화살표를 눌렀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좌표 값을 바꾸어주는 그런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키패드를 화살표로 움직이면 마음대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싱 게임이라고 본다면 혼자 움직이면 레이싱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차들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 보이는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위에서 내려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레이싱 게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화면에서 자동차가 계속 달려나가면 화면 밖으로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원리는 주인공 자동차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느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들이 뒤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자동차들이 뒤로 오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동차가 뒤로 오지만 내가 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동차는 내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만 다른 차들이 뒤로 오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들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인공이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요 빨간색에 주인공이 들어갔고 내가 키패드로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사실은 주인공 자동차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차들이 뒤로 오니까 마치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다른 자동차랑 주인공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그냥 위로 쑥 지나가죠. 자, 이러면 자동차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효과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캐릭터가 있고 B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서로가 좌표값이 다를 때는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좌표가 겹치게 되는 순간 그 값을 우리가 찾아내서 두 자동차가 부딪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또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다 알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과 한 점의 거리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 공식을 정리하면 A라는 캐릭터와 B라는 캐릭터가 각각의 좌표가 있고 그 좌표의 X, Y 값을 계산해서 그 두 캐릭터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 개발하려면 수학 공식도 알아야 되고 상당히 공부할 게 많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게임이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 정도의 수학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 언어, 앞서 얘기했듯이 C나 C++ 또는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공식을 계산하는 법은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공식을 프로그램 코드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게임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나왔는데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가까워지는 그 점을 찾아서 그게 가까워졌다 하면 두 개가 부딪혔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 캐릭터의 위치를 좌나 우나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 캐릭터가 움직이고 그 캐릭터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그 거리를 계산해서 부딪히는 값만큼 옆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주면 자동차가 부딪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공식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레이싱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제가 좀 줄여놨지만 지금 이렇게 내 자동차가 앞으로 뒤로 움직이고 상대방 자동차가 내려오고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효과를 내고 자, 이러한 모든 코드를 짜는데 약 한 200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0줄 라인의 코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주제로 간단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직접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 절대 게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몇백억이 드는 그런 대작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그래밍 실력도 뽐내보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 준비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뭐 어떤 게임을 만들든 어떤 프로그램이 되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